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국 인구 감소 지역 89개 지자체에 매년 1조 원 규모의 예산을 나눠주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내년도 신청이 사실상 마감됐습니다. 내년부터는 등급 간 격차를 더 벌려서 최고 등급을 받는 지자체는 144억 원 이상을 지원받게 돼 4월을 건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전국 단 4개 지자체, 올해 지방소멸 대응기금 최고 등급을 받은 의성군은 2년 연속 최고 등급에 도전합니다. 군 단위 지자체에서는 보기 힘든 성장산업, 세포 배양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데 기업 유치, 인재 양성 등을 통해 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사업안을 1순위로 잡았습니다. 1인 가구가 아닌 아이가 있는 가족 단위 전입자에게 맞춤형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도 제출했습니다. 노인 인구 44%, 전국 최고 고령 지역의 특성을 역으로 활용해 기금 지원의 절실함을 호소한다는 계획입니다. 단위 사업적으로 해갖고는 그렇게 효과가 많이 없는 것을 저희들 인지를 하고, 그래서 제일 취약한 분야, 주거나 의료나 보육원 이쪽에 이제 방점을 두고 10년간 끌고 갈 계획으로. 청송군 역시 인구 유입의 가장 큰 걸림돌인 주거 문제 해결을 1순위 사업으로 잡았습니다. 산소 카페 청송에 걸맞게 업무와 휴양을 하는 워케이션에다 치유도 가능한 치유형 가족 워케이션 사업으로 생활 인구를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산소 테라피 단지, 치유 재활센터, 치유형 워케이션 주거 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지자체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지자체가 여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그런 평가를 좋게 받아서 기금을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지를. 내년도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 신청이 마감돼 전국 인구소멸 지역 89곳에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평가 등급을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배분 금액은 편차를 더 벌려서 경쟁이 더 치열해졌습니다. 최고 등급 4개 지자체는 24억이 늘어난 144억 원을 지원받고 여기에 광역기금, 경북도의 경우 이미 배정된 484억 원도 배분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금이 가장 낮은 최저 등급 비율은 50%로 높여 89개 지자체 중 절반 이상은 최저 등급을 받게 됐습니다. 내년도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현장 실사와 2차례의 평가를 거쳐 오는 10월쯤 지자체별로 등급과 배분액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포항시 의회는 오늘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8일간 진행한 제305회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박희정 의원은 감사원, 국토부의 권고에도 포항시가 차량 감가상각비 결산 방식을 바꾸지 않아 보조금 과다 지급 사태가 발생했다며 준공영제 운송원가 산정 시에만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 적정 이윤이 2022년 결산에 다시 포함된 것에 대해서 포항시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최광열 의원은 정부의 지역사랑 상품권 연매출 30억 원 이상 가맹점 제한 지침에 대한 포항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방진길 의원은 포스코그룹의 소통 단절 행보를 지적하면서 지역과의 소통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22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포항시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급식 노동자들의 폐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음 달부터 도내 급식 노동자 전원을 대상으로 폐암 검진을 실시합니다. 급식실 근무 경력 10년 이상 또는 55세 이상인 경우 검진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경력, 연령 제한 없이 모든 노동자들을 검진합니다. 교육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상 소견자에 대한 추가 검진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낮은 출산율도 문제지만 아이가 가지고 싶어도 어려움을 겪는 난임 인구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의 난임 시술 지원도 확대되는 추세인데요. 경상북도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난임 시술 성공률을 높이고 환자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IT 서비스 개발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난임 환자들을 심리적으로 가장 압박하는 요소는 불확실성입니다. 첫 난임 시술의 임신 성공률은 평균 30% 정도. 하지만 시술이 계속 실패해 3회 이상 이어질 경우 임신 가능성은 10%대로 크게 낮아집니다. 결국 시술 초기에 성공률을 높이는 게 관건인데 이를 위해선 시술 병원 선택부터 시술 전후 난임 부부의 몸 상태와 환경 등을 잘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영국하고 캐나다는 돈을 쏘아붓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인지, 어떤 사람이 처음 진단받았냐, 아니면은 뭐 나이 몇 살이냐. 그래서 다 옵션이 있어서 관리를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병원에 대한 평가까지 하도록 원스톱으로 다. 경상북도가 난임 시술 전후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난임 케어 서비스 개발에 나섭니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관련 사업비 5억여 원을 지원받은 경상북도는 디지털 헬스 기업과 병원, 연구기관, 대학과 컨소시엄을 맺었습니다. 난임 환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뒤 이를 바탕으로 의료진에게는 임상 데이터를, 환자에게는 인공지능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배아 개수나 착상 성공률에 대한 예측 모델을 제공해 시험관 시술비 부담을 줄이면서 임신 성공률을 높이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식습관이라든지 생활습관 이런 부분들까지 수집이 가능하게 되면 일상생활 속에서 난임 시술의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개인 건강관리 모델까지 노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계가 어떤 단계인지 각 단계에 맞게 저희들이 서비스를 한다는 게 생태계 조성이라고.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한 시술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난임 지원 사업 주체가 정부에서 지자체로 바뀌면서 소득 기준이 폐지돼 누구나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지원 횟수는 여전히 최대 9회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출생아 중에 난임 시술을 통해서 태어난 출생아가 5.1%였고요. 그리고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7.12%까지 상승을 했거든요. 좀 더 우리 경북에서 적극적으로 그 난임 회차를 연장한다든지 한다면 우리 출생아 수가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지난 2021년 국내 출생아 수는 26만여 명. 같은 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난임 진단자 수도 26만여 명이었습니다. 난임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의 선제적인 지원이 저출산의 또 다른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포항 울릉간 여객 항로에 신규 취항하는 엘도라도 익스프레소가 오늘 출항식을 갖고 7월 1일부터 운항합니다. 엘도라도 익스프레소는 최대 시속 93km로 여객선 가운데는 세계에서 가장 빨라 포항 울릉 항로를 2시간 50분 만에 운항할 수 있고 승객 970명과 화물 25톤을 실을 수 있는 대형 여객선입니다. 다음 달부터 새 여객선이 취항하면 울릉도는 소형 여객선과 대형 카페리, 쾌속 대형 여객선까지 모두 운항하는 섬이 되며 2025년 울릉공항까지 개항하면 관광객은 더욱 늘어날 걸로 기대됩니다.